지난 2004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한 유튜브 채널이 불러일으킨 논란입니다. 이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해당 채널 유튜버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피해자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재 피해자분의 상태를 전해들었는데 이 때문에 더욱 화가 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니 방금 들으신 것처럼 유튜버는 피해자 측과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했어요. 지금은 이 해당 영상이 삭제된 상태인데 장윤주 변호사님, 피해자 측과 소통을 한 게 맞나요? 일단 그 부분이 좀 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측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알려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입장이 지금 전혀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 1일 그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하기 시작했을 때 피해자 측과 소통하는 듯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성폭력상담소 쪽에 따른다면 피해자 가족들이나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그 이후에 또 유튜버가 피해자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영상을 삭제했다라고 올렸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다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영상을 내렸다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5일 오후 이후에는 해당 유튜버와 소통한 바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유튜버의 신상 공개와 그리고 영상 삭제까지 피해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이 부분에 의문이 지금 드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피해자들과의 소통이 없었던 걸로 보이는 상황에 가해자들의 신상을 마음대로 공개해버린 것. 이건 역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김인수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사건을 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적 제재라는 부분하고 유튜버 수익이라는 부분 두 가지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사적 제재가 그 많은 국민들께 좀 희열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웹툰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드라마까지 제작되었던 비질란테라는 이런 그 웹툰이 있는데요. 그 웹툰이 이제 경찰 지망생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비질란테라는 것은 자경단이라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이 형사법적인 처벌이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형사법적인 부분들을 좀 강화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유튜버에 의해서 이제 사적 제재가 들어가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에서 법에 대한 제재를 받았고 법에 대한 형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것으로 끝나고 제2의 삶을 살 기회도 주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수익과 연관지어서 만약에 이런 피해자들이나 그리고 가해자들에 대한 신원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에 대한 처벌도 명확하게 필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만약에 수익을 발생시켰다면 이런 것에 대한 환수 조치까지도 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가해자들이 사건 당시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누리꾼들이 이 사적 제재에 조금 희열을 느끼는 것 같고요. 수익 측면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 구장 처장님, 이 유튜버가 이 사건 폭로한 뒤에 구독자가 40만 명이나 늘었다고 하고요. 월 수익이 1,700만 원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수익 부분 때문에 사실은 본인은 정의로운 척하지만 결국은 돈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 나와요? 그렇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이용해서 이 일반 대중의 분노를 조직해서 자신의 어떤 사적 이익을 취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튜버가 그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이 인민 재판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2차 이 피해를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 자신의 어떤 구독자 수가 늘고 조회수가 늘어서 그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됐다. 이걸 알게 되는 많은 그 구독자들이 얼마나 허탈해하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타인의 불행을 이용해서 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폭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필 부위원님, 사실 사적 제재 논란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롤스로이스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에 있어서 조두순 때도 그랬고요. 유튜버들이 막 몰려가서 굉장히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돈을 벌고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뭐랄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걱정이 되는데요. 이게 잘못된 이제 사회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그래서 정치권이 좀 반성해야 된다. 이런 시민들이 자처하는 자경단 역할을 사실 정당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께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 최근에 제가 조금 정의로운 그 사적 제재를 하나 봤거든요. 그러니까 중고차 딜러인데요. 중고차 딜러가 나이 드신 분들이 사기로 중고차를 좀 불합리하게 사면은 이분이 가서 환불을 받아주시더라고요. 예. 아주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래서 이런 건 정말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렇게 2차 피해, 3차 피해 그리고 본인이 뭐 자경단 역할을 한다는 것보다는 사실 본인의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정의로운 중고차 딜러도 있지만 이런 안 좋은 모습은 우리 정치권이 좀 노력해서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급해주신 그 딜러분은 어떤 위법 행위를 한다거나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네네. 합법적인 네. 범위 내에서 이제 피해자들을 도왔다 이런 그러니까 뜻이죠. 계약서에 이게 잘못된 거면 환불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 나이 드셔서 잘 모르고 못 찾아낸 것을 본인이 같이 가서 이런 조항이 있으니 환불하셔라라고 지적을 해서 환불을 받아주는 거죠. 그건 이제 사적 제재라고 네. 볼 수는 없겠네요. 네네. 예, 도움을 주신 거고. 어쨌든 이게 20년 전의 사건인데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밀양시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사실 밀양은 영화에서도 유명했고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좀 실추되다 보니까 밀양시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현지 변호사님, 이거는 어떻게 해결책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밀양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특히 뭐 밀양시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같은 데는 지금 밀양시를 비판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밀양시 관련된 홍보하는 SNS도 있는데 거기에도 댓글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양시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대책 회의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뾰족한 어떤 방법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유튜브는 아직까지 우리가 언론으로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언중위에다가 뭐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밀양시의 그냥 이미지가 훼손됐다라는 것이 좀 막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런 부분도 조금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양시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있으면 또 휴가철이잖아요. 예. 휴가철을 앞두고 밀양시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또 다른 대응책이 나오기를 또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구장훈 차장님, 네. 근데 이런 거 보면요, 그 우리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제목을 붙일 때 어떤 지명을 붙이잖아요. 이거 네. 조금 신중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게 밀양도 그렇지만 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건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언론의 보도 기능 중에 이제 6하 원칙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 이것을 보도하다 보니까 어디서를 이제 밝히는 것이 이제 보도의 준칙이긴 한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교생 41명이 이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가해자 중심으로 좀 보도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 역시도 이 보도에 따른 좀 2차 피해일 수 있기 때문에 집단 어떤 그 범죄의 경우에는 시효가 없다. 언제든지 다시 자신들의 어떤 범죄 행위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점을 이 경각시키는 이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 보고 다음은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선수의 국가대표 은퇴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